그러니까 첫 단원에서 이제 지수를 배우고 이제 로그를 배우는 건데, 지수를 배우고 나서 로그를 배우는 건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로그가 뭐냐면 지수예요, 지수. 로그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지수의 한 종류 중에 로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아예 처음이기 때문에 집중 좀 바짝 하시고, 그래도 저번 시간은 좀 아는 내용이 좀 중간중간 섞여 있어서 괜찮았을 텐데. 프린트 받아왔니, 친구야? 어디 가서 프린트 빨리 주세요. 이렇게 말씀 좀 해주실래요? 문제는 나도 프린트가 없네? 아니, 받아갖고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 아이까지만 들어오고 시작을 하죠. 봅시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로그를 배우는 거니까 다 처음이야. 완전 처음 보는 거니까 집중 좀 잘 하셔서 시작을 해보죠. 그러니까 로그의 시작점이 뭐냐면, 자, 2를 4로 만드는 지수를 얘기해보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2라는 걸 알아. 맞지? 아니면 2를 8로 만드는 지수를 얘기해봐요 라고 했을 때 얘가 3인 건 알아. 그런데 2를 6으로 만드는 지수는 뭐야? 라고 했을 때 당황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그 루트를 처음 배울 때 그 느낌이거든. 제곱해서 4가 되는 게 뭐 있니? 2. 근데 제곱해서 7 되는 게 뭐 있니? 라고 했을 때 사람이 대답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약속의 기호를 만들었잖아요. 루트라는 걸로. 그치? 루트 7은 뭐야? 제곱해서 7이 되는 거거든. 그렇게 인간의 능력으로 찾기 힘든 거를 기호화시키거든. 얘도 분명히 있긴 있겠죠. 야, 제곱하면 4가 되고 세제곱하면 8이 되니까 얘는 몇 제곱했을 때 6이 되니? 라고 예상을 해봤을 때 이 네모칸 안에 있는 숫자는 2보단 클 것 같고 3보단 작을 것 같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근데 얘를 인간의 능력으로 찾기 쉽진 않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짓거리를 하냐? 기호화시킨 거예요. 2를 6으로 만드는 이 지수를 앞으로 뭐라고 쓰기로 약속을 할 거냐면, 잘 들어? 로그 2를 6으로 만드는 지수입니다 라고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연습. 3을 5로 만드는 지수 못 찾겠지. 이럴 때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있다고. 어떻게? 로그 3을 5로 만드는 지수입니다. 3을 5로 만드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로그는 지수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시간은 없어가지고. 네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출석 한 번만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아까 저한테 이름 안 불러준 학생 손 들어보세요. 학생 이름 김현중 학생, 이가온 학생, 재한 학생, 혜진 학생, 예지 학생, 네, 김지민 학생 혹시 있나요? 듣는다고 했나요? 듣는다고? 전성민 학생? 네. 좋습니다. 그래서 로그는 지수예요. 로그는 지수. 그래서 얘를 살짝 공식화시키면 이러한 모양이 뜹니다. A, B. 로그 읽을 때 어떻게 읽냐? 로그 A의 B. 로그 A의 B. 그럼 얘의 역할은 뭐겠니? A를 B로 만드는 지수인 거야. A를 B로 만드는 지수인 거야. 그래서 쓸 때 이렇게 쓰면 돼요. A를 B로 만드는 지수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되는 건 로그라는 거는 지수 때 쓰는 겁니다. 지수 자리에 쓰는 거예요, 사실은. 역할은 뭐다? A를 B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A에 X제곱 했더니 선생님 B가 나왔습니다 라는 약속의 기호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때의 X값은 뭐일 거냐면 A를 B로 만드는 지수였을 거야 라고 해석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됐지? 한 번만 연습해보자. 진짜 4를 7로 만들었대. 이때 들어갈 지수는 뭐라고 부르면 되겠니? 로그 4의 7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이해됐니? 로그 4의 7.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지엽적으로 떼다 보면 읽을 때는 로그 A의 B 이렇게 읽고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 밑이라고 부릅니다. 밑.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진수라고 합니다. 진수.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여기 있지. 얘를 밑이라 부르고 얘를 지수라고 불렀잖아요. 밑, 지수 이렇게 불렀잖아. 얘는 어떻게 부르냐면 밑, 진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밑, 진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밑 조건이 있고 진수의 조건이 있는데 집중. 밑 조건이 있고 진수의 조건이 있는데 이 진수라는 거는 항상 양수를 만족해야 되고요. 이 밑이라고 하는 거는 얘도 양수를 만족해야 되는데 얘는 1이 되면 또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부터 좀 가보죠. 내가 얘기했잖아. A를 B로 만드는 지수는 로그 A의 B라니까. 그런데 여기서 왜 이러면 안 되느냐? 지수로 좀 해석을 해보죠. 얘가 음수일 수가 없어요. 다시 A의 X제곱 했는데 얘가 마이너스 3 뜰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냐면 저번 시간에 X가, 즉 이 지수가 수체계가 유리수부터 확장이 나아갈 때는 밑이 항상 뭐다? 양수이다 라고 저번 시간에 했었단 말이지. 그러면 양수의 어떤 제곱을 했는데 음수가 뜰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즉 마이너스 4에다가 어떠한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3 뜰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죠. 4의 X제곱에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겠어? 방법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B가 얘의 역할을 하므로 B는 양수여야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리고 얘가 실수까지 갔었을 때는 항상 밑이 양수이기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양수인 거야. 맞지? 그런데 A가 왜 1이면 안 되냐? 야, 이런 거 됨? 1의 X제곱에 했더니 5 나오는 거. 이런 거 됨? 안 됨. 그래서 로그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밑은 1이 아닌 양수가 지켜야 되고요. B는 양수가 지켜야 돼요. 오케이? 이걸 밑 조건, 이거를 진수 조건. 다시 뭐라고? 밑은 1이 아닌 양수. 이렇게 외우세요. 1이 아닌 양수. 진수는 뭐라고? 양수. 밑은 뭐라고? 1이 아닌 양수. 진수는 뭐라고? 양수. 이걸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유형 1번 정도 될 겁니다.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짧게 끊어갈 수 있으면 끊어갈게요. 로그 16의 x는 2분의 1.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나와 있거든. 로그 2의 로그 25의 x는 마이너스 1. 자, 갑니다. 로그에 대한 정의를 떠올리십시오. 공식을 배우기 전에 정의부터 아셔야 돼. 얘는 뭐겠니? 16을 x로 만드는 지수는 2분의 1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고. 맞지? 아까 그대로 a를 b로 만드는 지수는 로그 a의 b라고 이렇게 얘기했듯이 다시 16을 x로 만드는 지수는 2분의 1이라고. 그대로 써볼게. 16을 x로 만드는 지수는 2분의 1이라고. 오케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16을 x로 만드는 지수는 2분의 1이다. 그럼 얘가 뭡니까? 16이 4의 제곱이죠. 얘랑 얘랑 만나면 x값은 뭐였겠습니까? 4.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와, 씨. 그 다음에 얘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진수 자리에 로그가 또 있는 경우니까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합니다. 얘 보세요, 얘. 얘가 좀 더러워졌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2를 얘로 만드는 지수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됐니? 이렇게. 로그에 대한 정의 그대로 얘를 얘로 만드는 지수는 마이너스 1이다. 얘를 얘로 만드는 지수는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연습이 돼야 돼. 지금 완전 처음 보니까 좀 헷갈리는 거지. 금방 해. 그러면 얘가 몇입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 몇이에요? 2분의 1. 지수의 음수는 역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면 됩니다. 자, 다시 갈게요. 25를 x로 만드는 지수는 2분의 1이다. 오케이? 다시 25를 x로 만드는 지수는 2분의 1이다. 됐니? 그럼 25라는 게 뭡니까? 5의 제곱이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 x값은 5. 요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괜찮니?
정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의를. 1-1번에 2번만 좀 해보실까요? 1-1번에 2번만. 바로 해보세요. 쓰래요. 볼까요? 얘로 만드는 지수는 2다. 얘로 만드는 지수는 2다. 됐지? 그러면 결국엔 로그 3의 x가 지금 4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지? 여기까지. 다시 한번. 3을 x로 만드는 지수는 4다. 3을 x로 만드는 지수는 4다. 그래서 x값 몇이요? 81이요.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됐지? 그 다음에 유형 2번도 바로 넘어가죠. 유형 2번. 다음이 정의되도록 결국엔 밑조건과 진수조건을 따지겠다는 얘기니까 바로 가볼게. 지금 로그 2의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뭘 하셔야 되냐? 얘들아, 밑조건이랑 진수조건을 따지면 돼요. 밑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1이 아닌 양수. 오케이? 얘는 뭐라고? 그냥 양수. 얘는 1이 아닌 양수. 1이 아닌 양수.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얘는 이미 1이 아닌 양수가 만족이 됐으니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얘가 양수이기만 하면 돼요. 됐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양수인 것만 만족하면 되니까. 아, 얘가 지금 2차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죠. x축. 여기 있었을 때 요 모양을 만족시키면 되겠다. 그러니까 판별식을 따졌을 때 0보다 작아주면 되겠다. 이 정도는 아시죠? 2차 부등식? 오케이.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 뭐 한 거야? 안 되겠네. 미지수가 있었네. 다시 할게요. 얘가 그럴 수가 없었던 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어차피 얘가 이렇게 닿을 수밖에 없네. 1, 2 이렇게. 됐죠? 근데 다시 이 2차가 0보다 큰 범위만 찾아주면 되니까 어디만 픽해주면 되냐면 이거 안 되고 여기. 이게 0보다 크잖아요. 또 어떻게? 여기 안 되고 여기. 여기가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이 빨간색으로 처리된 부분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x는 2보다 클 때 또는 x는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됐지? 아니면 2차 부등식 풀이로 바로 가셔도 돼요.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혹시 지금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1학년 기말고사 범위가 1학기 기말고사 범위 2차 부등식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2-1번 바로 해보실래요? 2-1번 밑에 문제. 밑은 1이 아닌 양수를 만족해야 되고요. 진수는 양수를 만족하시면 됩니다.
얘를 만족하는 x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밑은 1이 아닌 양수라 했기 때문에 2분의 x는, 즉 밑 조건부터 따질게요. 1이면 안 되고, 그러면서 2분의 x는 0보단 커야 돼. 딱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는 x가 2면 안 돼 라는 걸로 확정이 난 거고요. 그 사이에 x는 0보다 커야 돼. 여기까지. 이게 밑 조건 따진 겁니다. 그럼 진수 조건을 따지자면 25 마이너스 x제곱이 양수여야 해. 그러니까 양변에 x제곱 마이너스 25, 즉 음수를 곱해갖고 이렇게 바꿔주시고 x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x 플러스 5 이렇게 해주시면 x가 마이너스 5보단 크고 5보단 작아야 돼. 여기까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럼 파란색의 최종 정답과 빨간색의 최종 정답을 동시에 만족하는 x의 개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헷갈리지 마시고 수직선 그려주시고요. 지금 파란색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보단 크고 5보다 작다. 요 설정이 된 거고요. 빨간색 같은 경우는 0, 0, 0. 0보단 큰데, 집중. 0보단 큰데 2여면 안 돼. 그치? 2에서 잠깐 쉬어줘야 된다는 이 얘기야.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는 거죠. 맞지? x는 0보다 큰데 2면 안 되니까. 큰데 2면 안 된다고 했어. 2에서 잠깐 쉬어줘야 된다고. 맞죠? 그러면 허용될 수 있는 정수가 여기서 몇 개? 1. 여기서 뭐? 3 또는 4. 정답이 정수의 개수는 3개 나오는 겁니다. 됐죠? 지금 과정은 고1 내용이라 이게 좀 힘드시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직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복습 잘 하시고. 오늘 책을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신데 내가 지금 예상 인원 체크를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게 됐고요. 다음 주면은 교재가 다 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번 주만. 그리고 저번에 지수 수업을 안 들어서 살짝 당황할 수도 있거든, 지금부턴. 근데 뭐 수업이 지장될 정도는 아니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딱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는 지수 수업을 꼭 다시 복습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자. 로그의 성질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로그의 성질. 많습니다. 로그의 성질.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그는 결국엔 지수 자리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에 대한 모든 정의는 지수로 때려요. 오케이? 모든 정의는 지수로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꽤 많거든. 집중해봐. 집중해봐. 자, 로그의 성질 첫 번째. 로그 A의 1. 즉, 밑이 A고 진수 자리에 1이 올 때가 있거든. 그때의 정답은 무조건 0입니다. 즉, 진수가 1이면 무조건 0이에요. 진수가 1이면 무조건 0이에요. 왜 그러냐? 얘는 A를 1로 만드는 지수는 0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잖아. A를 1로 만드는 지수는 0입니다. 당연히 맞는 얘기지. 왜? 지수가 0이면 무조건 뭐다? 1이다. 이건 저번 시간에 했던 겁니다. 지수가 0이면 전체는 1이다. 지수가 0이면 전체는 1이다. 이걸 로그에 대입한 거예요. 즉, 로그 A의 1은 0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 A의 A는 1이다. 이건 또 뭐냐? A를 A로 만드는 지수는 1일 수밖에 없죠. A의 1제곱이 A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수로 증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살짝 빡세 지금부터. 간다. 세 번째. 로그 A의 X당 로그 A의 Y를 하시잖아요. 즉, 로그 A의 X와 로그 A의 Y를 더하시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로그 A의 X, Y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외우셔야 되냐면 밑이 같을 때 더하면 진수끼리 곱과 똑같아요. 이걸 로그의 계산 방법입니다. 자, 밑이 같을 때 로그끼리 더하고 있다면 진수끼리 곱한 결과가 나와요. 굳이 한 번만 내가 증명을 해보자면 얘를 갖다가 M이라고 해보죠. 얘를 갖다가 Y라고 해보죠.
잘 봐요. 그러면 내가 한 번만 보여줄게. 로그 A의 X를 내가 지금 M이라고 뒀고요. 로그 A의 Y를 N이라고 했잖아. 얘를 다시 지수로 바꿀 수 있어. 봐봐. A를 X로 만드는 지수는 M이었어. 이렇게. 얘도 지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A를 Y로 만드는 지수는 N이었어.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내가 X랑 Y랑 곱해볼게요. X랑 Y랑 곱해볼게요. 그럼 결국엔 A의 M 곱하기 A의 N이죠. 그러면 얘가 A의 M 플러스 N으로 바뀔 거죠. 지수 법칙에 의해서.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에 다시 바꾸는 걸 로그로. 선생님, A를 XY로 바꾸는 지수는 N 플러스 N이야. 다시 A를 XY로 만드는 지수는 N 플러스 N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로그 A를 XY로 만들었던 지수는 N 플러스 N이었어. 이런 식으로. 증명 끝. 얘를 M이라고 두고 얘를 Y라고 뒀을 때 M 더하기 Y는 얘다. 그래서 로그는 항상 지수로 증명을 하게 돼요. 그런데 굳이 그럴 이유가 있냐 이거지. 중간과정 생략. 우리는 뭐만 기억한다? 밑이 같을 때 로그끼리 더한다면 진수끼리 곱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로그 3의 5 더하기 로그 3의 20 이래버리면 얘는 로그 3의 100 이렇게 대답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밑이 같을 때 로그끼리 더한다면 진수끼리 곱한다. 자, 네 번째. 3번 가조가 비슷한 공식 하나가 있는데요. 로그 A의 X 빼기 로그 A의 Y 라고 하시면 즉 밑이 같을 때 로그끼리 빼고 있어. 밑이 같을 때 로그끼리 빼고 있어. 밑이 같을 때 로그끼리 빼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로그 A의 진수끼리 나누는 겁니다. 빼는 쪽이 분모로 가요. 밑이 같을 때 로그끼리 뺀다면 진수끼리 나눈다. 수원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쉬운 교과 과정이 절대 아니에요, 수원이.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러면 5번 공식. 이거 되게 많아. 근데 오늘 금방 외울 거야. 걱정하지 마. 오늘 다 외울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자, 로그 A의 B의 N제곱 같은 경우 있잖아요. 로그 A의 B의 N제곱. 즉, 진수가 그냥 B가 나온 게 아니라 진수가 B의 N제곱 형태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N 로그 A의 B로 해석할 수 있거든. 왜 그런지 한 번만 봐볼게. 왜 그러냐면 얘 같은 경우는 로그 A의 자 이렇게 해볼까? 예를 들면 로그 A의 B의 세제곱 이래보자. 그러면 얘는 똑같이 써보면 로그 A의 B 곱하기 B 곱하기 B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어요. 로그 A의 B 더하기 로그 A의 B 더하기 로그 A의 B. 당연한 거 아니니? 무슨 공식에 의해서? 3번 공식에 의해서. 왜? 밑이 같을 때 로그끼리 더하면 진수끼리 곱한다. 그게 얘잖아요. 그게 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로그 A의 B가 몇 개 있는 거예요? 3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 로그 A의 B. 이렇게 되더라.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배우냐? 잘 기억해. 진수의 지수는 분자로 보낸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낫습니다. 진수의 지수는 분자로 나간다. 진수의 지수는 분자로 나간다. 좀만 버텨봐. 한 절반 정도 했으니까 좀만 버텨봐. 다시 뭐라고? 진수의 지수는 분자로 나간다. 그러면 6번은 어떤 걸 설명할 거냐면 로그 A의 B는 로그 B의 A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 밑과
진수를 자리 변경하면 역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밑과 진수를 자리 바꾼다면 역수다. 그러니까 이 얘기야. 로그 2의 3이랑 로그 3의 2랑 역수관계라고. 얘가 2면은 2분의 1, 얘가 3이면 3분의 1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랑 같아지고 싶어? 그러면 둘 중 하나를 역수 처리하면 되죠. 맞지?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 왜 그런지 한번 보자고. 우와. 봐봐. 로그의 증명은 무조건 지수로 가는 겁니다. 얘를 m2라고 뒀을 때 얘가 n분의 1이면 증명 끝나는 거지? 서로 내가 역수관계라 그랬으니까 갈게. 로그 a의 b를 m이라고 뒀어. 근데 이거를 지수로 바꿀 수 있잖아. 어떻게 해요? a를 b로 만드는 지수는 m이었어. 이렇게. 맞지? 그 다음에 제가 저번 시간에 가르쳤던 지수에서 내가 여기다가 n분의 1제곱을 하면 여기다가도 n분의 1제곱 하는 거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럼 얘는 뭐가 될 거냐면 a가 될 거고 오른쪽은 b의 n분의 1제곱이 된다고. 동의하지? 그 상태에서 간다. a를 b로 만드는 지수는 n분의 1이었어. 이런 식으로. 미안해. 반대로 얘기했네요. 뭐라는 거야? 다시 b를 a로 만드는 지수는 n분의 1이었어. 이렇게. 증명 끝. 로그 a의 b가 m일 때 로그 b의 a. 로그 b의 a는 n분의 1. 서로 역수관계다. 확인 끝. 그러면 중간과정 생략. 어떻게 하자? 밑과 진수의 자리를 변경하면 그게 바로 역수의 의미를 가진다. 그렇다면 5번과 6번을 결합하면 7번 공식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로그 a의 m 제곱 b. 이번엔 밑의 지수가 있는 거예요. 밑의 지수가 있잖아. 진수는 멀쩡한데. 그럼 얘는 어떻게 해결되냐? m분의 1 로그 a의 b로 갑니다. 자, 왜 그렇게 된 거냐면 편하게 봐. 지금 당장 니들이 증명 못해도 돼. 괜찮아. 지금 얘가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밑의 지수는 해결 방법이 사실상 없으니까 얘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얘를 역수 처리하는 거야. 즉 밑과 진수의 위친 체인지라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역수 처리하면 똑같아질 거잖아. 그런데 진수의 지수는 뭐인 걸 알아? 분자로 나가는 걸 알아. 얘는 이미 배웠잖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m 로그 b의 a 분의 1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거지. 맞죠? 그 다음에 얍실하게 야비하게 얘만 따로 계산하시면 n분의 1은 냅두고 얘만 다시 역수 처리하시면 로그 a의 b로 다시 변경이 가능하죠. 맞지? 결론. 밑의 지수는 분모로 나갑니다. 뭐라고? 밑의 지수는 분모로 나갑니다. 됐어요? 진수의 지수는 분자로 나가고 밑의 지수는 분모로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야, 거의 다 왔어 얘들아. 거의 다 왔어. 잘 봐요. 8번은 어떠한 결론을 낼 수 있냐면 그럼 선생님 로그의 a의 m의 b의 n 같은 경우는 n분의 n 로그 a의 b라고 얘기할 수 있겠군요. 맞죠? 밑의 지수는 분모로 나가고 진수의 지수는 분자로 나가니까 끝.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진? 그럼 한 번만 더. 2번 공식에 의해서 약간 요런 느낌으로 삐처리 느낌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로그 27, 81 요런 게 나왔다. 잘 보세요.
로그 27에 81의 정답을 내래.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한다. 로그 3의 세제곱이거든. 27이. 81은 3의 4제곱이거든. 밑에 지수는 분 뭐로 나가고 진수의 지수는 분 자로 나가니까 이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거죠. 우와. 그러면 로그 3의 3 로그 A의 A 어떻게 나타내겠어? 1. 그러니까 얘가 뭐로 바뀌어요? 1. 정답. 3분의 4.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이거야. 했지? 어렵니? 처음 배우니까 당연히 어렵지. 하지만 이걸 모르면 오늘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수책이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진짜 거진 다 끝났어요 근데. 지금부터 마음만 여세요. 지금부터 증명을 안 할 겁니다. 마음만 여세요. 9번 로그 A의 B를 툭 자를 수 있어. 어? 툭 자를 수 있어. 즉 무슨 얘기냐면 C의 A 로그 C의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증명 안 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아메바 아니? 아메바 자르면 이게 이분열이라 그러나? 뭐라 그래? 이분열 맞아요? 이분법이야? 이분열이야? 배운 지가 오래됐네. 그러니까 자르면 다시 두 개의 생명체가 나오잖아요. 그치? 비슷해. 얘를 툭 자르는 거, 허리를 툭 자른다고 생각해봐. 허리를 툭 자를 때 니들이 마음에 드는 밑을 추가시키면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금 쉽게 예를 들어줄게. 만약에 로그 4의 8이야. 잘 들어봐. 그럼 얘를 내가 로그 4, 로그 8이라고 쓰고 내가 마음에 드는 밑을 여기다가 추가시키면 돼요. 끝. 그럼 성립을 해요. 왜 그런지 볼게. 얘는 배웠던 과정에 의해서 로그 2의 세제곱. 얘는 로그 2의 제곱. 근데 뭐야? 진수의 지수는 분자로 나간다. 진수의 지수는 분자로 나간다. 여기까지. 로그 2의 2는 1, 로그 2의 2는 1. 얘의 최종 정답 2분의 3. 그런데 여기를 풀어도 똑같을 거라고. 4는 2의 제곱, 8은 2의 세제곱. 밑에 지수는 분 뭐로 나가고 진수의 지수는 분자로 나간다. 로그 2의 2는 1. 정답 2분의 3. 여기도 2분의 3. 증명 끝. 실생활 문제로 그냥 증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니? 허리 자르는 거야. 허리를 자를 건데 단 니들의 마음에 드는 밑을 추가시키시면 돼요. 위아래에. 그런데 내가 지금 말이 편해서 마음에 드는 거 추가시키라고 했지. 진짜로 마음에 드는 거 막 넣으란 얘기가 아니라 문제에 맞춰서 이 정도 밑을 넣으면 문제 풀 수 있겠다. 라는 눈치채시면 끝난다 이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단기간 선행이시기 때문에 너무 집요하게 파고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핵심 아는 게 훨씬 중요해. 선행이잖아. 한 번 본 거랑 안 본 거랑 차이가 심할 겁니다. 수원이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문과든 이과든 수원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수투도 하셔야 되고. 혹시 이과 생각하시는 분? 야 맞네. 야 역시 요즘 이과 세대네. 야. 내가 문과 애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막 그건 없는데 이과 분들께서는 웬만하면 올해 안에 고등학교 1학년 안에 수원 수투는 꼭 한 번씩은 해보세요. 왜냐면 이과 애들 나중에 감당을 못해요. 문과 사장님들 그 확률과 통계하실 때 이과 분들은 미적분도 해도 기하도 해야 되잖아요. 미적분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수원도 지금 양이 많은데 미적분 어마어마합니다. 특히나 이과 분들은 욕심을 버리시고 노는 욕심 버리시고 올해까지는 수원 수투를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문과분들은 뭐 확률 같은 게 별거 없어. 괜찮은데 이과는 양이 워낙에 많으니까. 자, 다 왔어요. 마지막 하나. 이건 별 얘기 아니야. 그냥 별 얘기 아니야. 별 얘기 아니야. 그냥 편하게 들어. 로그 A에 B가 있어. 만약에. 근데 내가 여기다가 내가 마음대로 내 멋대로 A의 제곱, B의 제곱 해도 돼요. 단 위아래 똑같게. 이래도 돼요. 이래도 돼요. A에 2분의 1제곱, B에다가도 2분의 1제곱 해도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지 눈치는 챘지? 왜? 얘는 분 뭐로 나가고 얘는 분 자로 나가거든. 2분의 2, 정답 1, 끝. 약분돼도 사라지거든. 얘도 2분의 1분의 2분의 1, 약분하면 1. 어차피 얘랑 똑같은. 왜 이걸 왜 해, 근데? 이럴 때. 이 활용도가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면, 선생님, 로그 2에 3이 있대요. 근데 로그 4에,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4에, 그냥 아무나 적을게. 5래요, 5. 이걸 간단하게 바꾸래요. 라고 할 때, 야, 3번 공식에 의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밑이 같아 달라. 다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집중. 얘도 제곱시키고 얘도 제곱시키면 밑이 똑같아졌잖아. 그렇게 되면은 로그 4에 5, 9, 45 이렇게 간단하게 바꿀 수 있다 이거죠. 한 덩어리로. 요 의도예요. 됐니? 오늘의 로그 메인 공식 끝. 상용 로그 하나가 남긴 했는데 상용 로그 뭐 별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번부터 제가 10번까지 나열을 해드렸죠. 중간과정 생략. 생략할 건 생략합시다.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로그 A의 1은 0. 진수가 1이면 무조건 0이다. 진수가 1이면 무조건 0이다. 나랑 같이 외워. 진수가 0이면 무악. 진수가 1이면 전체는 0이다. 진수가 1이면 전체는 0이다. 진수가 1이면 전체는 0이다. 로그 A의 A. 즉 밑과 진수가 똑같으면 1이다. 오케이? 로그 A의 A는 1이다. 세 번째. 밑이 같을 때 로그끼리 더하고 있다면 진수끼리의 곱이다. 로그끼리 더하고 있을 때 진수끼리의 곱이다. 그 다음에 밑이 같을 때 로그끼리 빼고 있다면 진수끼리의 나눗셈이다. 됐니? 그리고 네 번째. 진수의 지수는 분자로 나간다. 진수의 지수는 분자로 나간다. 다섯 번째.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A는 역수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면 여섯 번째. 밑의 지수는 분모로 나간다. 그래서 이걸 합치고 나면 어리스. 어우, 목 아파. 밑의 지수는 분모로 나가고 진수의 지수는 분자로 나가서 이렇게 동시에 나타낼 수 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별거 아니야. 솔직히 한 7번까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여기서부터 그냥 공짜야. 허리 자를 수 있다니까요. 단 어떻게? 니들이 마음에 드는 밑을 추가시키면서. 나중에는 이것도 추가 안 시킬 건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근데 지금은 이렇게. 10번. 밑과 진수에 각각 제곱을 하거나 루트를 때리거나 해도 똑같다. 됐죠? 그러면 저는 고작 15페이지 하나 설명하는데 이렇게 많은 공식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제가 유형 3번과 유형 4번을 풀어볼 테니 잘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3번과 유형 4번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드릴게요. 자, 유형 3번 갑시다. 얘가 지금 2분의 1 로그 6의 72 마이너스 로그 6의 루트 2. 제가 공식을 알려드렸는데 이게 문제점은 뭐냐? 자꾸 공식에만 대입하려고 하면 또 이 문제가 잘 안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랬으면 좋겠거든. 선생님, 밑이 같아요. 로그끼리 빼고 있으니까 진수끼리 나누면 돼요? 맞아 맞는데 얘는 지금 당장 그렇게는 못해. 왜 그럴 것 같아?
아, 얘는 지금 계수가 깔끔한데 얘는 2분의 1이 있어. 현재 이게 문제가 된 거라고. 그럼 둘 중 하나야. 여기 있는 2분의 1을 없애거나 두 번째 방법. 여기에 2분의 1을 만들어주거나. 근데 이건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거냐면 2분의 1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구나. 왜? 루트 2랑 2의 2분의 1이랑 똑같잖아. 저번 시간에 한 내용이에요. 복습하셔야 돼. 그러면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뛰쳐나가. 분자로.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고 나면은 2분의 1로 끌어낼 수 있어. 그럼 남는 게 뭐야? 로그 6의 72 빼기 로그 6의 2. 그렇다면 드디어 공식을 쓸 수 있겠네요, 선생님. 로그 6의 2분의 72로. 됐니? 왜? 진수끼리 나누는 거니까. 얘 몇이니? 36? 그러니까 2분의 1 로그 6의 36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36이라는 거는 6의 제곱이잖요. 그리고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뛰쳐나갈 수 있잖요. 그러면 2 곱하기 2분의 1? 정답 1 곱하기 로그 6의 6? 정답 1? 정답 1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괜찮니? 이게 봤을 때 그러네 딱 그 정도면 괜찮아. 맞네. 그러네 저러면 되겠네. 딱 이 정도 느낌. 복습을 1시간 넘기지 마십시오.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딱 요 정도가 이해되시면 된 겁니다. 이건 좀 당황할 수 있으니 3-2번도 해드리겠습니다. A가 로그 10의 3, B는 로그 10의 5 였는데 로그 10의 6을 A와 B로 표현을 하고 싶대요. 하면 되죠. 가겠습니다. 잘 봐. 나 이 문제는 이렇게 좀 어렵게 냈다. 조금 어렵게 낸 거예요. 자, 해볼게요. 이 6을 얘네들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려잖아. 그럼 나는 로그 10의 6이라는 거를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 자, 무슨 얘기냐면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는 로그 A의 XY. 여기까지 동의하지? 그런데 얘를 다시 돌릴 수도 있어야지. 이건 쉬워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바꿔볼게. 로그 6을 로그 10의 2 더하기 로그 10의 3이라고 바꿔도 불만 없죠? 왜? 얘가 얘니까. 거꾸로 찢은 거예요. 맞지? 반대 가정인 거야. 내가 왜 이렇게 했겠니? 내가 얘가 눈에 있거든. 됐어요? 그럼 얘가 뭐라고 쓸 수 있는겨? A. 그럼 여기까지 왔어. 로그 10의 2 더하기 A. 여기까지 왔어. 근데 내 생각엔 이거는 좀 뒤에 위치해 있어야 될 문제인데. 자, 미리 한 문제 가르쳐 드리자면 로그 10의 2 더하기 로그 10의 5는 로그 10의 10이라 정답 1이 나오거든요. 오케이? 그럴만 하지 않아? 로그 10의 2 더하기 로그 10의 5는 밑이 같을 때 진수끼리 곱한다. 근데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다. 그치? 얘 1이에요, 1. 그럼 로그 10의 2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가 얘니까 얘를 이항시켜. 그러면 1 빼기 로그 10의 5가 됩니다. 맞죠? 로그 2 더하기 로그 5는 1이니까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로그 10의 2는 1 마이너스 로그 10의 5로 바뀌는 거지. 맞지? 동의하지? 그래서 사실상 이 공식은 상용 로그 할 때 많이 쓰이고요. 뭐 이따가 두 번째 시간 때 하겠지만 로그 10의 2 더하기 로그 10의 5는 로그 10의 10, 즉 1입니다. 그래서 로그 10의 2를 표현했을 때 얘를 이항시키면 되니까 로그 10의 2 대신에 1 빼기 로그 10의 5를 하시면 드디어 눈에 익는 문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1 빼기 B 더하기 A가 최종 정답이 되는 거죠. 됐니? 조금 어렵게 나온 거야.
놀래지 마. 그래서 내가 푼 거야.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나. 로그 2의 25 곱하기 로그 5의 9 곱하기 로그 3의 1이에요. 이거 계산하래네. 값을 구하래네. 선생님, 밑이 같을 때 더한다면 뭐 진수끼리 곱하라 그랬고, 밑이 같을 때 로그끼리 빼고 있다면 진수끼리 나누라 그랬는데, 얘는 지금 곱하기잖아. 그치? 우리가 봤던 패턴이 아니라고. 근데 얘를 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값이 있나 봐. 근데 다이렉트로 못 내겠고, 그때 쓰는 스킬 자체가 뭐냐면 밑변환 공식, 즉 허리 자르기 공식이에요. 허리를 잘라버리면 돼요. 오케이? 잘 봐. 내가 한 번 보여주고 다음부터 내가 외우기 시켜줄게. 일단 봐봐. 한 번만. 로그 2 로그 25 허리 잘랐어? 니들이 마음에 드는 밑을 쓰라고.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저는 진짜 현재 없어갖고 뭘 쓸까요? 그냥 10 쓸게요. 10 쓸게요. 이렇게. 여기도 로그 5 분의 로그 9 쓴 다음에 여기도 밑을 10을 추가시킬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 3에다가 10 로그 2에다가 밑은 10 내가 이렇게 바꿨지. 여기까지 괜찮? 허리 자른 거야. 마음에 드는 밑 추가시켰고요. 단 곱셈에는 교환 법칙의 성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봐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왜 그런지는 알아야 돼서 그래. 곱셈은 교환 법칙에 성립하기 때문에 제가 살짝 위치를 바꿀게요. 로그 10의 5 로그 10의 25 곱하기 로그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냐면 2 로그 10의 2 친한 애들끼리 살짝 뭉쳐주고 있는 느낌이 있지 않니? 로그 10의 3 로그 10의 9 살짝 친한 애들끼리 뭉쳐놓은 거야 이거. 맞지? 느낌은 있지? 그런데 얘들아, 아니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그 A의 B 니들이 지금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얘인 건 아는데 거꾸로 돌아갈 생각을 잘 못해. 맞지? 거꾸로 돌아가는 것까지 연습이 돼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여기서 밑변환 공식을 썼었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이러는 거야. 밑변환 공식 취소요. 나 허리 자르기 취소요. 나 허리 자르기 안 해. 내가 허리 자르기 안 해. 허리 자르기를 안 하면 얘가 이제 이렇게 바뀐다. 로그 다시 5의 25 곱하기 로그 2의 2 곱하기 로그 3의 9 밑변환 공식 취소하면 다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동의해? 그러면 얘 몇이야? 1 로그 3의 제곱이잖아 이거. 그럼 통째적으로 뭐로 바뀌겠니? 2 로그 5의 25가 뭐야? 5의 제곱이잖아. 그럼 로그 5의 제곱 2 앞으로 나가면 얘도 뭐야? 2 결과 2 곱하기 1 곱하기 2 정답 4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런데 야씨 언제 이러고 있냐? 야 이거 언제 이러고 있냐고. 아니 그렇잖아. 약간 좀 바보 같잖아. 밑변환 공식 신나게 쓰고 자리 바꾸고 그 다음에 밑변환 공식 취소요.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내 제안은 이래. 딱 문제를 봐봐. 어차피 이 과정이 될 거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굳이 그러지 말고 나는 문제를 이렇게 푼다 이거지. 야 어차피 곱하고 있고 밑변환 공식 쓴 다음에 자리 바꾸고 그 다음에 밑변환 공식 취소요. 이럴 거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가자고. 그냥 로그 2의 2 1 쓴 거 지우고 로그 5의 25 그러니까 정답 2겠네 하고 쓴 거 지우고 로그 3의 9 그럼 정답 2겠네 이러고 얘 지우고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이렇게 풀면 무조건 5분은 쓸 거 아니야. 다이렉트로 가자고. 원리만 알고 있으면. 이해되니? (4-1번) 이거 풀고 잠깐 쉽시다. 4-1번 풀어보세요. 맨 마지막 문제.
풀까요? 이가 있네. 내 생각엔 이래. 선생님, 여기는 일단 로그끼리 더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스킬들을 얘를 9로 만들고 얘를 뭐 4로 만들어서 계산하는 방법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요? 다시 이쪽으로 올리면 되죠. 원상복귀 시키면 되죠. 그러니까 잘 들어봐.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사실은. 얘를 9의 4로 만들어. 그 다음에 로그 9의 4의 제곱으로 만들어봐. 그러면 개수가 깔끔히 졌잖아요. 맞지? 얘가 원래 나가면 이게 2가 되는 거니까. 얘를 뭐라고 바꾸고 16이라고 바꾸고 그 다음에 계산하셔도 돼요. 아니면 이 방법도 괜찮아. 선생님 로그 3의 얘를 그대로 쓰고요. 9라는 거를 3의 제곱이라고 쓰면 밑에 지수는 분모로 나가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바꾸는 것도 괜찮죠. 왜? 얘가 1로 사라질 거니까. 오케이? 해석하기 나름인 거야. 뭐가 정답인 건 없어. 단 해보면 해볼수록 이게 빠르다는 걸 알 거야. 익숙해지면. 근데 지금은 거기에 대한 관념 없이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자유대로 가십시오. 그러면 얘로 계산하나 얘로 계산하나 어차피 결과는 똑같습니다. 일단 아래 걸로 가보자면 로그 3의 8 여기까지 곱하기 로그 2의 27만 해결하시면 되겠네요. 내가 이거 뭐라 그랬어? 허리 자르고 밑변환고시 쓴 다음에 자리 바꾸고 밑변환고시 취소해요 막 이러라고 했잖아. 근데 귀찮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한다? 로그 2의 8 로그 2의 8 다이렉트로 가자고. 로그 2의 8 로그 2의 8은 뭐니? 8이라는 거는 2의 세제곱이고 진수의 지수는 분자로 나가니까 얘 삭제되고 정답 3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얘 사라져. 로그 3의 27 얘도 로그 3의 27 이거잖아. 그럼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뛰쳐나갈 거니까 얘도 이렇게 될 거라고. 3 곱하기 3 최종 정답 9 이렇게 해결되는 거야. 됐니? 와 당최 뭔 소린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면은 뭔 소린지 알아먹겠는데 혼자선 잘 안 되네. 딱 그 정도가 아주 적당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 왔을 때 딱 1시간 정도 복습하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내실 수 있을 거니까. 잠깐 쉬었다가 5분이거든요. 드세요? 바로 그 2시에 밥은 먹고 오니? 먹고 와요. 끼니 거르지 말고. 너는 끼니 거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라도 좀 먹고. 나도 지금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밤에 막 몰아서 좀 막 두 끼 같은 한 끼를 먹거든. 별게 몸에 안 좋으니까 키라도 커야지. 이제 우리가 이제 휴강할 때쯤이면 또 시험 기간일 텐데 지금 올해 판세가 중간고사 기간이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거든. 원래 내가 항상 시험대를 해오면 어린이날 전에 시험을 보거나 어린이날 후에 시험 보거나 약간 그랬었는데 이제는 갑자기 4월 22일까지 떨어지는 학교들이 몇몇 있는 거 보면 좀 많이 빨라졌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험 준비를 좀 빨리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첫 시험이잖아. 상대평가 드디어 지옥문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막 등수대로 나열해갖고 등급을 내는 거기 때문에 1등급을 받고 싶으시면 1등급의 공부 양을 확보하셔야 되고 그치? 그렇게만 편하게 생각하시면서 계산하시면 되니까. 절대 혹시 플래너 쓰시는 분 잠깐만 손. 혹시 난 플래너 쓴다. 오, 꽤 쓰네. 1학년인데. 아닌가? 적게 쓰는 건가? 플래너를 쓰시는 분들이던 안 쓰시는 분들이던 머릿속에 계획은 가지고 계실 텐데 제발 이거는 짧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발 한 달짜리 계획표 좀 세우지 마세요. 지킨 적이 없으실 거예요. 단 한 번도 지키신 적이 없을 거야. 조금 내가 세게 얘기하자면 일주일짜리 계획표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특히 한 달짜리 계획표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 겨울방학 때 이거 끝내야지. 뭐 사탐 한 바퀴 구르고 과학 한 바퀴 구르고 뭐 수학 뭐 학원에서 알아서 해줄 거고 뭐 국어는 뭐 이거 인강 듣고 뭐 그래야지. 안 지켜집니다.
이게 왜 그렇게 안 지켜지는 거냐면 계획표를 너무 길게 잡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알맞냐면 고3도 마찬가지인데 당일 계획표가 가장 알맞습니다. 당일 계획표로 가셔야 돼요. 한 달 계획표를 쫙 잡으면 의지도 생기는 것 같고 막 될 것 같고 막 열심히 하고 싶고 그럴 텐데 그게 약점이 뭐냐면 하루 이틀 안 지켜지기 시작하면 한 달이 그냥 통째로 나가요. 사람이 되게 신기한 게 한두 번 안 지키잖아? 그럼 어차피 완료 못하네? 아예 안 해버려 그러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던 데까지는 해봐야 되는데 어차피 난 사회를 한 바퀴 못 끝날 바엔 안 하겠다. 이게 무슨 마인드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실제로 그래요. 대부분 애들이 그래요. 완강하려면 30강을 들어야 돼. 근데 만약 계획이 어긋났어. 그러면 24강까지는 들어놓는 게 낫지 않니? 왜 못할 바에는 5강도 안 듣고 그냥 계약을 지켜버려. 책이 다 새 거잖아 지금. 분명히 한 권쯤은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계획표를 무조건 당일 계획표로 짜세요. 나는 그랬어. 나는 눈 뜨고 딱 일어나서 학교에 가거나 아니면 뭐 집에 있을 때 오늘 뭐 하지? 그때 생각했어. 그래서 한 5개 정도 적어요. 필수적으로 학원 숙제 해야 되는 거 적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거, 즉 학원을 안 다니는 것 중에 뭐 하지? 해갖고 하루에 할 양을 6개 이상 안 만들어 절대. 그것도 나는 이쁜 플래너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종이 찢어갖고 다니거나 아니면 그나마 내가 좀 챙길 때는 포스트잇 같은 거 많이 썼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포스트잇이나 아니면 수첩이나 아니면 공책 아무거나 상관없어. 다 찢어버린 다음에 한 장 찍고 한 5개, 6개 정도 적어. 그 다음에 그거를 지갑 안에 놓고 다니거나 교복 안에 두고 다니거나 안주머니 놓고 아무 데나 놓고 다녀.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되니까. 하나 할 때마다 그냥 계속 연필 있으면 연필로 찍 긋고 밥 먹으러 가다가 생각나면 손톱으로 종이를 눌러서 찢어버리고 한 내용은. 그러다가 5개, 6개 완료가 됐다. 그럼 그 종이 버려버려. 나 오늘 할 거 끝. 그 다음에 놀고. 습관을 이렇게 잡으세요. 그리고 절대 과욕 부리지 마시고. 니들이 할 수 있는 공부 양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 그 인스타에 뭐 요즘 최근 들어 공스타그램 나도 이제 직업병이 있어 그런 거 슬슬 보는데 웃겨 죽겠어요. 왜 그러는 거야? 나 이게 참. 야, 이거 할 거 막 적어놓고 이거 왜 이건 영어로 적어요? 막 이러고 막 적던데 하지 마. 되게 미련한 짓이야. 왜 이걸 보고 미련한 짓이라 그러냐면 시간을 낚이는 거잖아. 지금 너네는 무슨 훈련을 하셔야 되냐면 야, 내가 영어 단어 100개를 배우는데 1시간이 걸려.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은 너네 무슨 연습을 해야 돼? 200개 외우는 연습보다는 100개를 30분 안에 외우는 연습을 해야 돼. 지금은 그럴 때라고. 지금 공부량을 막 늘리려고 하지 마. 괜찮아. 하루에 저 혼자서 공부를 많이 하면 4, 5시간 하는데요. 충분해요. 근데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니들이 4, 5시간을 그지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10시간 공부하는 거를 5시간으로 줄이는 연습을 해야 돼. 즉 무슨 얘기냐? 집중력을 끌어올리시라고요. 시간 단축을 시키라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고3 되면 뭘 해도 시간이 모자르거든. 그러면 그때 가서 그 시간 단축한 연습이 그때서 빛을 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 단축하는 데 훨씬 더 힘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할 거 다 끝났는데 엄마가 뭐라 해? 야, 너 노네? 고등학생이? 어떻게 하라고? 일단 할 거부터 해. 할 거 넣고 성적 나오고 그때 얘기하면 되잖아. 애매하게 공부를 애매하게 한 애들이 엄마가 옆에서 딱 딜을 넣으면 그대로 받아요, 그거를. 와씨, 나 지금 학원 갔다 왔고 나 지금 할 거 했는데 왜 자꾸 나도 쉬자 막 진짜로 할 거를 했다는 즉 당당하신 분들은 뭐라 해도 별로 딜도 안 바뀌어. 알았어 막 이러고 말아. 괜히 엄마랑 싸우지 말라고 그런 것 때문에. 아시겠죠? 시간 싸움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건 누가 등 뒤에서 칼 들고 쫓아온다고 생각하고 공부해야 돼. 너네 겨울방학 중에 하루의 집중력과 내일이 시험이야. 그때 집중력은 천지 차이야. 아주 급이 다를 거예요. 한 3배속일 거야. 할 수 있는 양이. 그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발 공부할 때 핸드폰 옆에다 두지 말고 제발. 한 20분, 영어 단어 한 17개 외우고 몇 시지? 막 이러. 좀 쉴까? 3시부터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공부하려고 딱 했는데 3시 한 7분이야. 애매하네. 30분부터 시작할까? 거기에 대한 강박관념은 왜 생기신 건지 모르겠는데 제발 할 거 하고 나서 노시고 놀고 나서 할 걸 하시면
집중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고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에서 성적이 바뀌거든, 고등학교 애들. 왜냐하면 상대평가기 때문에 무조건 남들보다 잘 보는 게 맞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그렇다고 남들하고 비교해서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니들이 어떻게 사는지부터 찾아. 아, 내가 공부할 때 뭐가 문제겠구나. 그걸 고쳐야 되는데 알면서 나는 원래 이래. 이러고 이제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는 의미도 많이 없을 수 있어. 결국엔 대학 잘 가려고 지금 주말마다 12시에 와서 수업 듣고 2시에 또 수업 있는 사람도 있고 밥도 못 먹고 있는 애들도 있는데 시간을 의미 있게 쓰시려면 좀 본인을 바꾸려고 하세요. 자꾸 남들 비교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본인의 문제점은 나보다 너네가 더 잘할 거 아니야. 공부할 때 뭐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되는지, 졸아서 안 되는지, 아니면 하기 싫어서 그냥 벙찌는 건지, 아니면 너무 많이 노는 건지, 아니면 너무 많이 자는 건지 다 다르거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다 다를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파악하시고. 이번 시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사실상 대학 가는 데는 가장 중요하지 않는 시험인 건 맞죠. 비중도 적고. 근데 왜 중요하냐면 기선제압이 딱 될 가능성이 많아. 나름 준비를 했을 텐데 생각보다 중학교 때의 성적 때하고 완전 다르게 나올 거예요. 완전 다른 세계가 펼쳐질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해도 놀랄 거야. 와, 나 대학 갈 수 있나? 분명히 스카이 정도 가려면 1점대를 받아야 된다는 거 아는데, 혹은 뭐 상위권 대학교 가려면 2점대 초반대는 끊어줘야 된다는 건 들어봐서 아는데 안 뜰 거거든, 평균적으로. 맞잖아. 야, 너네 여기 있는 애들이 전부 다 평균 2등급 때 뜬다고? 말이 안 되잖아. 누군가는 받을 거고 누군가는 못 받아요. 근데 만약에 못 받아봐? 사람 심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니들 계획표랑 똑같이 흘러가. 한 달짜리 계획표랑. 나 이제 스카이 못 가네. 벽을 쳐요. 기말고사 또 봤어. 서울 상위권 못 가겠네. 이대로 1년 지나봐라. 니들이 내년에 무슨 소리 하나. 저 앞에 가천대도 있는 것 같고요. 이과 쪽은 을지대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야, 고3대 봐라. 선생님, 저 을지대만 보내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논술로 가야 돼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엄마가 재수는 안 된다던데. 이 소리 다 레파토리 다 똑같아. 결국 살아남은 10%만 가게 돼 있는 거고. 그럼 10% 안에 들려고 노력하셔야죠. 스트레스만 받지 말고.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움직여야 돼. 행동을 먼저 하세요, 행동을. 효율 찾지 말고, 제발. 제발 어떤 교재 푸는 게 나아요. 어떤 강의 들어, 제발 그러지 말고 효율 찾지 말라고. 효율을 찾겠다는 얘기는 니들이 공부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야, 니들이 공부를 얼마나 해봤다고 효율을 찾아. 일단 해보고. 공부를 하시면 뭐가 문제점인지 보여. 그때 하나하나 고쳐가면 되는 거야. 자꾸 어른들한테 물어보지 마. 어떻게 공부하는 게 나은지. 사람마다 다 달라. 일단 해보고. 그럼 저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럼 그때 가서 니들 걸 그걸 고치면 되는 거니까. 미리 제가 한번 겁을 주는 거예요. 2개월 후에 아플 거거든. 잘 보기 쉽지 않아요, 첫 시험을. 왜냐하면 전 국민이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시험이니까. 고 1, 2, 3 중에 이번 시험이 가장 많이 공부한 상태로 봐요, 전 국민이. 그러니까 놀랄 거야. 생각보다 잘 안 나올 거야. 주의해야 될 점, 적응되지 마세요. 잘 안 나올 거거든. 최대한 잘 나오려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생각처럼 안 나왔을 때 주저앉지 마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3번 정도 똑같이 못 보잖아요. 적응합니다. 그 성적대에. 다음에는 안 놀래요. 이 정도면 4등급 뜨겠는데? 이러고 지가 예측을 하기 시작하던데. 그러지 마시고 제발 올라갈 준비를 하셔야지. 적응하시면 대학 못 갑니다. 그리고 고3 때 후회 많이 해요. 후회 정도의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열심히 한 애들과 안 한 애들과. 여기서 아무리 내가 잘해도 상위권 대학 가기 힘들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공부하는 애랑, 야, 조금만 더 하면 되겠는데? 라는 인식을 가지고 공부하는 애랑 질이 다를 수밖에 없어. 맞잖아. 당연한 거잖아.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으시면 이번 시험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계획표를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으면 어른들한테 물어보는 건 맞아. 그런데 공부도 안 하면서 물어만 보지 말라고. 공부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냥 앉아서 책부터 피세요. 책을 읽고 나서 생각하라고. 무조건 행동부터야, 학생들은. 오케이? 자, 들어갑시다 이제.
자, 이제 상용 로그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텐데, 자, 제가 원래 상용 로그라는 내용 자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많이 내용이 빠져서 간단해졌어요. 교육과정에서 많이 드러내가지고. 자, 상용 로그가 뭐냐면 우선 미치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합니다. 뭐 그냥 이렇게 적을까요? 우리가 배웠던 그대로. 그러니까 미치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그래요. 왜요? 상용화한다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러니까 뭐 어떤 기술을 개발해. 근데 이걸 바로 팔 수는 없어. 왜? 만들기 너무 비싸. 그러니까 기술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뭐 생산기지를 막 만들어서 상용화시키는. 즉 바로바로 팔아서 이익을 얻는 구조. 즉 상용이 무슨 얘기냐면 대중화돼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대중화돼 있다. 그래서 미치 10인 로그가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치 10이라면 생략하자가 된 거야. 그거 아주도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1x를 x라고 쓰는 느낌하고 비슷한 거예요. 미치 10이면 앞으로 안 쓰겠다. 그래서 내가 로그 3을 썼어. 그럼 내가 실수한 게 아니라 미치 10이 생략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아까 내가 가르친 것 중에 이거 있지 않았니? 로그 10의 2 더하기 로그 10의 5는 로그 10의 10이니까 로그 10이 10이니까 얘 1이야 라고 내가 아까 가르쳤는데 사실상 얘도 살짝 바꾸면 로그 2 더하기 로그 5는 1이다. 이 공식으로 간단하게 외울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왜? 10이 생략될 거니까. 이해되셨니? 그래서 미치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합니다. 그러면 로그 10이라는 게 뭔데? 1이잖아 그러면. 왜? 로그 10의 10이란 얘기니까. 맞아요? 다시 로그 100은 뭔데? 이겠죠 뭐. 왜? 로그 10의 10의 제곱이니까. 그거 앞으로 뛰쳐나가면 로그 10의 11로 사라질 거고 2. 여기까지 괜찮니? 받아들일 수 있겠니?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로그 1000은 뭐겠니? 3인 거야. 괜찮아? 자, 잘 들어. 얘가 즉 진수가 이 진수가 보통 이제 이거를 n이라고 적게 될 거거든요. 이 진수가 10보다 클 때 있죠. 아니면 10 이상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10 이상일 때 이렇게 가줍니다. 미치 10 이상일 때요.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얘가 로그 10일 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상용 로그 값이라 그러거든요. 아니면 로그 값. 오케이? 얘도 로그 값. 자, 이럴 때 자 집중 간다. 얘가 10보다 클 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다 더하기 1 해봐. 몇 나와? 어렵니? 여기다 더하기 1 해봐. 몇 나와? 2. 맞지? 여기다 더하기 1 해봐. 뭐 나와? 3. 여기다 더하기 1 해봐. 몇 나와? 4. 다시 갈게. 여기다 더하기 1 해봐. 2. 그게 진수의 자릿수예요. 두 자릿수. 여기다 더하기 1 해봐. 3. 그래서 진수는 세 자릿수예요. 여기다 더하기 1 해봐. 4. 그래서 진수의 자릿수는 네 자릿수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당연한 얘기를 뭐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어? 왜 그러냐면 이런 거 어때요? 로그 57 같은 거 나오면 어떻게 생각해요? 10보단 크고 100보단 작으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1점 얼마 정도 되겠구나.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걸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여기다 더하기 1을 하면 두 자릿수. 이런 식으로 해석도 가능할 거고. 집중. 얘를 앞으로 어떻게 쓰기라도 약속할 거냐면 1 플러스 알파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1 플러스 알파가 무슨 얘기야? 이 상용 로그를 정수 부분 더하기 소수 부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얘는 1점 얼마일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선생님 3.7이 있어요. 얘를 3 더하기 0.7로 나타내면 되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예측해봐. 여기를 예측해볼까? 로그 789야. 니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게? 상용 로그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며. 이런 식으로. 그럼 정수 부분을 맞출 수 있겠니? 맞출 수 있죠? 왜? 얘가 세 자릿수니까 정수는 뭐였겠니? 2. 왜? 얘한테 더하기 1한 게 얘의 자릿수였으니까. 이해되니? 그 다음에
알파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되죠. 소수 부분은 뭔지 모르니까. 이거는 문제가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이 소수 부분에 대한 정의는 항상 소수 부분은 0이어도 되지만 이럴 때 단 1이 되면 안 돼요. 맞잖아. 1이 되면은 그때 얘는 소수 부분이 아니라 정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해되니? 여기까지. 뭐야, 또 공사하니?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유형 5번인데 딱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문제를 어느 정도 풀 수 있어요. 해볼게요. 로그 8.76이래요. 8.76. 그게 0.3579래. 여길 보고 우리가 공부할 수 있었던 건 이거죠. 선생님, 얘는 0 플러스 0.3579입니다. 즉 정수 부분은 0이고 소수 부분은 0.3579예요. 여기까지 괜찮지? 그랬는데 선생님, 그러기 때문에 정수 부분에 더하기 1을 한다면 몇이야 이거? 1이지. 정수 부분 더하기 1이지. 그래서 얘가 한 자릿수인 거예요. 한 자릿수. 또 이거 세 자릿수라고 해라. 한 자릿수야, 한 자릿수. 소수점은 자릿수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이렇게 공부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이 문제를 지금 풀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어. 만약에 로그 10분의 1이라고 생각해 볼까? 로그 10분의 1은 어때요? 어때요? 로그 10분의 1은 어때요? 얘가 뭐냐면 로그 10에 마이너스 1제곱 맞지? 저번 시간에 한 거. 지수의 음수는 역수의 역할을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즉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일 거냐면 마이너스 1인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그 식 그대로 로그 100분의 1은요 선생님, 얘는 로그 100에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나갈 수 있다고. 그리고 100이라는 게 10의 제곱이잖아. 얘가 또 나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인 거지. 괜찮? 이걸 다른 말로 쓸게요. 얘가 0.1일 거고요. 얘가 0.01일 겁니다. 한 번만 더 가자면 로그 0.001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이라는 정답을 가지겠죠. 됐니? 그랬을 때 야, 간다. 정수 부분이 음수였을 때, 정수 부분이 음수였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절대값 이 소수점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횟수와 똑같아요. 다시 무슨 얘기냐? 어려운 얘기 아니야. 여기다 절대값 때려봐. 1이지. 얘는 소수 첫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와요. 다시 여기다 절대값 때려봐. 2. 그래서 진수는 소수 두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와요. 정수분이 뭐야? 마이너스 3이지? 절대값 때려봐. 3. 즉 얘는 소수 세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와요. 이러한 특징을 가져. 다시 외우자. 어머, 나 이거 잘못 쓰고 있었구나. 이거 1입니다. 에이씨, 됐어. 자, 내가 아예 이렇게 외계시킬게. 정수 파트가 양수야. 다시 정수 파트가 양수야. 그러면 거기다 더하기 1 해. 그게 진수의 자릿수야. 오케이? 외울 수 있겠니? 다시 정수 파트가 양수야. 그럼 더하기 1을 해. 그게 진수의 자릿수야. 그 다음에 정수 파트가 음수야. 음수였을 때는 절대값 때려. 그게 소수점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순간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들아, 로그 이렇게 돼 있고 얘가 마이너스 3.45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얘 정수 파트 몇이 이게? 정수 파트 몇이야 이거? 마이너스 3? 정수 파트 마이너스 4입니다. 에다가 0.55를 더하면 얘가 되는 거죠. 내가 아까 얘기했죠. 소수 파트는 항상 0 이상 1 미만이어야 된다. 맞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에다가 얘를 더하면 얘가 되는 거죠. 맞지? 그래서 얘는 정수 파트가 마이너스 4인 겁니다. 지금 이게 헷갈려요? 괜찮지?
괜찮지? 얘가 정수 파트, 얘가 소수 부분 파트. 소수 부분은 항상 0 이상 1 미만을 만들어야 되니까. 잘 들어? 정수 파트가 음수네? 그러면 A는 언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겠니? 여기다 절대값 때린 소수점 네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무언가가 뛰쳐나올 거예요. 즉 A를 예상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0.000 응아 이러고 출발하겠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딱 요 정도만 알면 된다고. 아니면 로그 B가 1.7이래. 그럼 얘 정수 파트 몇이야? 1 더하기 0.7로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얘의 정수 파트는 1이라고. 그러니까 선생님 B의 자릿수는요? 두 자릿수. 왜? 더하기 1 했을 때가 진수의 자릿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n이 0과 1 사이일 때, n이 1 이상일 때로 나눠서 계산하시긴 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끼리 이렇게 계산하자고. 정수가 음수가 아닐 땐 더하기 1을 하면 진수의 자릿수. 정수 파트가 음수였을 땐 절대값 때린 게 소수점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순간.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유제 5번을 일단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원리를 한번 가르치고 외우게 시킬게요. 괜히 지었다 이거. 자, 로그 8.76이라는 로그가 있는데 그 상용 로그 값이 0.3579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걸 구하라고 하네요. 첫 번째 로그 22.8을 구하래요. 문제를 잘못 받아 적었네. 미안합니다. 깜짝 놀랐네. 2.28.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구해보래요. 로그 0.0228. 잘 들어. 잘 들어. 2.28을 알아 너네는. 근데 22.8을 구하래. 자, 원래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거 있잖아. 로그 2.28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로그 10을 더한다면 밑이 같을 때 로그끼리 합은 진수끼리의 곱이니까 얘가 22.8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는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 로그 2.28이라는 거는 0.3579라는 얘기고 로그 10은 1이잖아. 로그 10이 10이니까. 그 얘기는 1.3579입니다 라고 나타내시면 된다 이거야. 오케이? 정답 끝. 원리는 지금 원리대로 풀고 있는 중. 내가 다음에 외우기 시켜줄게. 얘도 한번 봐보세요. 얘는 로그 2.28에다가 잘 들어야 되는데 빼기 로그 몇 번이야 이거. 하나 네. 로그 1000 아닌가? 100이네. 미안해. 100. 맞죠? 100. 맞는 것 같은데. 슉슉. 맞아. 100. 로그 100을 뺀다면 얘가 비로소 0.0228이 되겠지. 왜? 진수끼리 나눌 거니까. 맞아요? 그러면 얘의 값은 0.3579가 되는 것이고 얘는 빼기 2가 되는 거잖아. 왜? 10의 제곱이니까 앞으로 뛰쳐나가면 마이너스 2. 괜찮니? 그러고 나면 얘는 마이너스 이거 계산이 힘들겠다. 마이너스 1.19194 이렇게 됩니다. 됐니? 이걸 계산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귀찮잖아. 원래 이렇게 푸는 거 맞아요. 근데 귀찮잖아. 수학의 공식의 이유가 뭐니? 귀찮은 거 해결하려고 빠르게. 잘 봐. 이렇게 돼. 전혀 원래 이렇게 푸는 거 맞아. 원래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런데 지금부터 배웁니다.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가면 더하기 1. 소수점이 왼쪽으로 가면 빼기 1. 뭐라고? 소수점이 원래 이렇게 부르죠. 이제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가면
더하기 1씩 해주면 되고요. 소수점이 왼쪽으로 가? 그럼 빼기 1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얘들아, 로그 2.28이 0.3579래.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소수점이 원래 여기 있었다가 오른쪽으로 한 칸 갔지. 22.8이면 오른쪽으로 갔잖아, 소수점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1만 하시면 된다고요. 요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이해되니? 뭔 얘기하는지? 오케이. 선생님, 원래 2.28이었거든?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 칸, 두 칸 갔어. 그러면 0.3579 원래 여기에다가 빼기 1을 하시면 된다고요.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갈 때마다 더하기 1, 소수점이 왼쪽으로 갈 때마다 빼기 1. 외울 수 있겠니? 외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5-1번 1분 안에 푸실 수 있습니다. 시작. 자, (5-1번에) 1번 같은 경우는 0.9425에서 뭐 해주면 돼요? 뭐 해주면 돼?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몇 칸 갔니? 두 칸 갔지. 그러니까 0.9425에서 더하기 2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그락 2번 뭐야 이거? 0.00876 소수점이 왼쪽으로 몇 번 갔습니까? 하나, 둘, 세 번 갔죠. 그럼 뭐 하면 돼? 0.9425에서 빼기 3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등신처럼 마이너스 3.9425 쓰시면 안 된다 이거죠. 마이너스 3에서 더하기 0.9425 하면 마이너스 2점 얼마 뜨니? 구한 사람. 마이너스 2점 얼마 떠요? 에헤이. 0.9425에서 빼기 3 하는 거니까 얘는 저 마이너스 2.59795 마이너스 2.0575 이렇게 떴겠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표는 당장 못 보셔도 괜찮습니다. 전혀 어려운 거 아니고요. 이거는 시험 전날에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셔도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설명은 다 끝났고요. 바로 문제 한번 들어가 보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아까 제가 가르친 내용이 뭐였냐면 정수 파트가 0 이상이야. 즉 음수가 아니야. 그럼 더하기 1 했을 때 진수의 자릿수가 나온다. 또 정수 파트가 음수야. 그러면 거기다 절대값 때린 게 소수점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그 순간이다. 제가 딱 이렇게 두 개를 가르쳤죠. 그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할게요. 유형 6번. 자, 3분의 1의 15제곱은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겠대. 무슨 얘기니? 정수 파트에 절대값 때린 거 찾아 이거야. 내 말 맞지? 맞잖아. 소수점 아래에 n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의 정수 파트는 무조건 음수가 뜰 건데 거기다 절대값 때린 게 정답이다 이거지. 내가 아까 가르친 내용.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한번 가보자고. 근데 얘는 지금 자 가볼게. 3분의 1의 15제곱. 지금 현재는 이렇게 숫자밖에 없는데 딱 보니까 로그 3의 0.48로 계산한다. 딱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중. 어떻게 하시면 되냐? 여기다 로그 취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됐죠? 그때 얘는 소수 몇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와? 를 풀자는 얘기야. 자, 집중. 갈게요. 그럼 얘는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뛰쳐나간다. 그러면 15 로그 3분의 1. 선생님, 3분의 1이라는 거는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뛰쳐나간다.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5 로그 3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 곱하기 로그 3인데 로그 3이 0.48로 계산하겠대요. 그러고 나면 야 이거 정말 8, 5, 40, 24, 8, 4 어머 이거 몇이야? 다시 0, 2, 7 720 맞아요. 720인데 소수점이 지금 하나, 둘 7.2 마이너스 7.2 됐니? 됐어요. 아 선상님 얘가 마이너스 7.2군요. 그럼 얘 정수 파트 몇이야? 정수 몇이야? 정수 부분 몇이야? 7? 7? 마이너스 8에다가 0.8을 더했을 때가 마이너스 7.2니까. 맞지? 제발 소수 파트는 0과 1 사이라고요. 0 이상 1 미만이 나와야 되니까 야 이 말이 안 되잖아. 얘는 마이너스 6.8이야. 정수 파트 마이너스 7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정수 파트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8이요. 그럼 여기다 절대값? 그럼 뭐가 나와? 8. 즉 3분의 1의 15제곱은 소수점 8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옵니다. 즉 n값은 8이었어요. 오케이? 두 번째 문제 바로 갑니다. 아니군요. 미안합니다. 6-1번 빨리 해보세요. 시작. 볼까요? 자, 여기서 뭘 하셨어야 되냐면 로그 취하셨어야 됩니다. 빠르게 풀게요. 그러면 30 로그 5를 푸는 겁니다. 근데 주어진 재료는 로그 2죠. 그래서 제가 아까 가르친 공식 로그 2 더하기 로그 5 같은 경우는 1이니까 얘를 이쪽으로 이양시키면 로그 5라는 건 1 빼기 로그 2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0.6990이 로그 5인 겁니다. 1에서 얘를 뺀 거예요. 맞나요? 사칙연산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30 곱하기 0.6990을 하셔야 되고요. 이걸 계산하고 나면 자, 이거 큰일 났다. 39, 27, 39, 27, 36에 18 이렇게 된 거고 소수점이 4자리에서 5자리 4자리에서 5자리 잠깐만 아니지 이게 뭐 하는데 20.970입니다. 그래서 20.97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됐니? 그러면 여기다 뭐 하라고? 더하기 1 그럼 21이죠. 21 그러니까 얘의 자릿수는 21자릿수입니다. 끝 이렇게.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마지막 유형은 제가 따라락 알아서 진행을 할 테니 한 10분 정도만 집중하면 오늘의 일정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도 필요 없어. 지금 우리가 한 개념 내용이랑 그 유제, 예제, 유형, 뭐 밑에 요 다시 1번 요것만 잘 복습하시면 돼요. 혹시나도 욕심이 있으시면 풀어보시고 뒤에 연습 문제 질문할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셔도 돼요. 너무 가격 부리지 마세요. 생각보다 수원의 양이 많아요. 자, 갑니다. 얘들아, 3.7이라는 거 있잖아. 예를 들면 3.7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3 더하기 0.7이야. 맞지?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정수 부분 그리고 얘를 보고 뭐라 그래? 소수 부분. 소수 부분의 특징 0과 1 사이다. 0이어도 되지만 1이면 안 된다. 아까 했던 얘기고. 그럼 우리끼리 얘를 이렇게 설명할까요? 본래의 수다. 그래서 본래의 수는 정수 부분 더하기 소수 부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요. 괜찮지?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잘 봐요. 로그 14 같은 것 해석해볼까? 자, 집중! 안 어려워. 괜찮아. 근데 얘는 로그 10보단 크고 로그 100보단 작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1보단 크고 2보단 작아. 로그 14는.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 왜? 1. 얼마였을 거니까. 여기까지 동의해? 즉 다른 말로 하자면 1 플러스 알파 같은 걸로 설명이 가능하다고요. 알파를 소수 부분이라 생각하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도 괜찮지만 그냥 내가 다이렉트로 로그 127은 이랬어도 굳이 여기에 로그 100보단 크고 로그 1000보단 작네 안 이래도 그냥 얘만 보고 파악했으면 좋겠어. 왜? 우린 배웠으니까. 어떤 경우? 정수 파트에 더하기 1을 하면 진수의 자릿수가 나오니까 정수 파트를 다이렉트로 맞출 수도 있잖아.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이렇게도 설명 가능하다. 이해되니?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 배울 내용.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선생님 그럼 소수 부분은 어떻게 나타내요? 본래의 수가 정수 부분 더하기 소수 부분이니까 만약에 소수 부분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정수 부분을 이항하면 되잖아. 맞지? 아니, 간단한 얘기 아니니? 소수 부분 어떻게 보면 돼? 소수 부분 어떻게 하시면 돼? 본래의 수에서 정수 부분 빼면 된대. 끝. 이거지? 갑니다. 유형 7번. 제가 두 문제 다 풀게요. 갑니다. 로그 0.002 로그 20 로그 2000 잘 들어. 소수 부분을 각각 A, B, C라고 하게 돼. 얘의 소수 부분을 A, 얘의 소수 부분을 B, 얘의 소수 부분을 C. 자, 잘 들으세요. 빠르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잘 봐. 소수가 세 번째,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왔으므로 얘의 정수 파트는 마이너스 3이었을 거예요. 동의하지? 왜? 맞잖아. 여기다 절대값 때린 게 세 번째니까. 거기에다가 소수 부분 잘 모르겠고. 근데 그걸 A라고 두겠대. A. 왜? 얘의 소수 부분을 A라고 두겠다고 했으니까. 정수 부분 플러스 소수 부분.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얘도 봐봐요. 얘도 선생님 진수의 자릿수가 두 자리네. 그럼 얘는 1 플러스 B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왜? B를 소수 부분이라고 나타내기로 했으니까. 동의해? 자, 마지막. 얘는요. 진수가 네 자릿수니까 3 플러스 C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끝. 됐니? 0 4개였어요? 그래요? 0 4개네요. 미안합니다. 0 4개래요. 그러면 4 플러스 C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죠. 됐죠? 그럼 선생님 소수 부분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그럼 A는 로그 0.002 더하기 3이네요. 됐니? 왜? A를 구하려면 마이너스 3 이항시키면 되지. 됐어요? 그럼 B는 뭐라고 나타내면 돼? 1을 이항시키면 되지. 로그 20 빼기 1.
C는 뭐니? 로그 20000 빼기 4가 되는 거지. 됐는가? 그때 A랑 B랑 C랑 다 더하래요. 갑니다. 얘부터 더하면 마이너스 3이고요. 뭐해? 마이너스 2고요. 정수 파트부터 먼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0.002 더하기 로그 20 더하기 로그 20000 이거 하시면 돼요. 됐지? 집에 가자 이제. 진수끼리 곱하면 되잖요. 일단 2가 몇 개 보여? 3개 보이지? 그러니까 8. 이건 소수점 3자리. 이거는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 8. 얘랑 얘랑 곱하면 몇이야? 4. 1000. 으아. 8 100인가? 맞아요? 3개. 사라지고 4. 8 100 맞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빼기 2. 얘들아 간다. 로그 800이라는 건 착각해. 마이너스 2 있었고 로그 800이라는 거는 로그 8 더하기 로그 100이잖아. 그래서 선생님 로그 100이 뭔데? 2. 맞지? 얘 2잖아 2. 그러면 마이너스 2와 2랑 만나서 사라질 거고 최종 정답 로그 8 끝. 정답 로그 8 맞아요. 로그 8. 근데 얘를 좀 간추렸네요. 로그 8이 뭐야? 2의 세제곱이잖아요. 진수의 치수는 어디로 나가? 분자로 나가. 최종 정답 3 로그 2. 됐습니까? 얘는 여기까지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밑에 문제 할 필요 없어요. 마지막 1분. A를 B로 만드는 지수는 오늘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지? 로그 A의 B요. 맞지? 오늘 배운 내용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 건데 자 1분만. 이게 성립을 한다면 마지막. 잘 들어. 내가 하는 동작을 잘 봐. 밑과 로그의 진수. 다시 밑과 로그의 진수. 다시 밑과 로그의 진수를 위치 체인지 해도 똑같습니다. 맞지? B는 B잖아. 로그 A의 A는 뭐니까? 1. 증명 끝. 다시 한 번만 더. A가 B가 되는 지수를 뭐라고 써? 로그 A의 B라고 쓰거든? 근데 이게 성립한다면 얘랑 위치 체인지가 가능하다고요. 왜? 얘가 어차피 뭐니까? 1이니까. 끝. 고생들 하셨고요. 1시간 정도는 복습을 해왔으면 좋겠고 지수 파트를 안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서 꼭 지수 파트를 참고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지수 함수를 배울 거기 때문에 지수가 약하시면 힘들 거예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슬아, 우리 이강희 씨로 옮겨야 돼. 침체.